네, 6주차 3강 좀 하겠습니다. 1.4.1에 있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짠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개발의 순서 해서 먼저 알고리즘을 작성을 합니다. 어떠한 시나리오로 프로그램을 짤 거야. 그런 거 작성을 해야겠죠. 작성을 한 다음에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명령어들의 순서를 정하고 조건문 또는 포문제 그러한 것들을 어, 적절하게 쓰면은 코드의 라인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제어를 하면은 그런 걸 이용하면은 좀 더 코드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데가 어떠한 구문이 있을 거야. 뭐 x 플러스 y는 sin x라는 이러한 그래프 그리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활용이 돼.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로. 그걸 사용자 모듈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듈. 하드웨어 모듈만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이런 식의 시스템적으로 모듈로 만들어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개를 갖다가 해놓고서 이 함수를 불러와서 써버리면은 메인 코드는 굉장히 작은 라인수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듈은 각각의 파일명을 뭐 한 거다라는 주성문을 달아놓고 그때 내가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 혹은 함수라고 부르는 작은 부분으로 분할해서 사용을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듈은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를 얻는 구성이 되고요. 그렇게 그리고 또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도 쉽게 재사용을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트랩에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모듈을 내장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사용자 개인이 만들어 쓰는 것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듈 또는 함수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 작성할 때 쓰면 좋다라는 것이 구조도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블록으로 그 흐름을 이렇게 구조를 갖다가 직사각형으로 연결시킨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구조도 또는 블록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는 흐름도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시작 해가지고는 조건문 달고 여기는 이제 이건 실제적으로 코드가 아니니까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쉬운 내용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점프했다 조건문이 if 뭐면은 뭐다 이렇게 점프하는 이러한 그런 이제 코드를 해서 가짜 코드다 수도라는 말을 갖다가 가짜 의자 를 써가지고 의사 코드라고 씁니다. 전문의 이런 그런 분들 말고요. 그냥 이렇게 진짜 코드가 아닌 의사 코드다라고 해가지고 문법과 상관없는 의사 코드를 이용하여 흐름도를 표시하는 것이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해두고 있으면은 코드를 작성하는데 좀더 긴 코드 작성할 때 그냥 짧은 거야 그냥 이렇게 따다닥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다음에는 긴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뭐 5장 넘는 3장 넘는 그런 코드일 경우에는 디버깅 하는데 디버깅을 해야겠죠. 그 디버깅이란 뭐냐면은 버그를 잡는 거야. 벌레를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를 찾고 제거하는 과정, 이것을 디버깅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트립에서 발견되는 오류의 종류로는 구문상 문법이 잘못된 것이죠. 또는 실행 시간이 오류,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갖다가 실행 시간 오류라고 해놓은 겁니다. 부정확한 수학적 표기 방법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오류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령줄 끝에 세미콜론 요것을 생략한다라는 건데, 요거 생략을 해버리면은 생략을 하고 그냥 뭐 y는 sin t 뭐 이런 식으로 썼어. 우리 이거 안 썼어. 이거를 안 썼어. 그러면 이 값이 쭉 뜨잖아. 쭉 뜨는 거 알죠? 그럼 그건 이제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미콜론을 이걸 찍었었는데, 요 세미콜론을 안 찍으면은 여기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작은 부분으로 구성된 모듈의 테스트에는 이러한 세미콜론을 빼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유효하고, 긴 거는 이거 빼면은 쭉쭉 뜨는데 그거 확인하니 안 하는 게 더 낫죠. 오류가 났다면 그거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봐도 좋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디버깅의 과정의 필요성으로서는 부분 프로그램의 호환성 문제로 새로운 오류가 종종 발생되고요. 제작에 참여한 모든 내부 프로그래머와 전문가들의 오류 검사만으로는 이거를 갖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디버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부와 외부의 검사를 완벽하게 통과한 후에 프로그램을 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러한 예를 갖고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하는 예를 갖다 하나 들었습니다. 한 명만 과제에서 스크립트로 해가지고 .m 뒤에 확정자 .m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 작성을 했어. 이 스크립트 파일 작성하는 거 설명을 했었는데 딱 한 명만 그걸 알아듣고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안 했죠. 그리고 그 나머지 네 명이 제출했어. 네 명이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은 제출을 안 했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매트랩을 집에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그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과제를 낸 거였는데 아예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이제 과제를 낸 학생도 있고 그런데요. 집에 깔아야죠. 집에 깔아야지. 매트랩 그거 처음에 인스톨하는 거 다 설명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세요. 집에서라도 해야지. 지금 다 돼. 학생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버전 용이다라고 하면은 한 달을 넘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한 달 넘었거든 지금. 자, 예제 보도록 합시다. 날씨를 나타내는 표기법으로 많은 국가가 섭씨 온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화씨 온도를 기준 온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섭씨는 물이 어는 온도, 그리고 끓는 온도, 요거를 해가지고는 100등분 해가지고 1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화씨는 얘를 몇 도로 해? 32도. 얘를 몇 도? 그래서 180등분 한 거야. 180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거의 관계식이 있죠. 우리 전기 응용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배웠나? 열량할 때, 전열기 할 때 9분의 5에다가 화씨 마이너스 섭씨 아닌데 여기에다가 32를 해야지. 화씨에서 32를 빼주면은 이게 섭씨가 되는 것이죠. 셀리우스 템퍼러처, 여기는 파렌하이트 템퍼러처 해가지고 이런 관계식이 있었는데, 이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 변환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라는 겁니다. 매트랩의 스크립트 파일 이름은 템퍼러처의 약자 써가지고 컨버전 해서 온도 변환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 쓰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팁이라고 해놓은 거는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 그리고 파일 printf, 그래서 printf 명령어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라는 얘기인 건데요. 디스플레이 명령어는 문자 혹은 배열을 명령창에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문자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파일 프린트 F는 수치와 문자열을 명령창에 출력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는, 얘는 파일 프린트는 수치를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수치를 갖다 넣어줘도 얘는 수치가 아니라 문자열로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요런 어퍼스트로피를 꼭 해줘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함수를 쓸 때는 항상 괄호 안에 이러한 어퍼스트로피는 들어가야 되죠. 얘는 그래도 이제 문자 1, 2, 3 쓰면은 1, 2, 3 이건 오늘 또 배울 건데요. 1, 2, 3 쓰면은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안에 이렇게 1, 2, 3 있으면은 얘는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냥 1, 2, 3 쓰면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쓰면 얘는 오류 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건데, 지금 이거 얘기해봐야 잘 모르겠군요. 자,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2015년에 내가 이제 주성문 달고서 이렇게 해놨던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성문은 이런 식으로 이거 달면 된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고, 폰트 글자 크기 얘기해주는 겁니다. 뭐 실행 버튼 함수 쓰라는 것이고요. 자, 변화시키는 화씨 온도 값의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화씨 온도를 32도에서 62도까지 3도씩 증가시키자라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뭐였냐면은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에. 그렇죠? 32도에서 62도 올리라는 얘기는 없었어. 그런데 지금 32도에서 65도씩 3도씩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32도가 여기서 빼기 32 하면은 0이 돼가지고 이게 섭씨 온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준점을 지금 32도로 잡은 겁니다. 뭐 62에서 이제 뭐 여기 100 훨씬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62까지만 이제 증가시키자라고 한 거고요. 3씩 증가시키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파렌하이트 해가지고는 화씨 온도를 이렇게 받은 거죠. 섭씨 온도는 그래서 9분의 5 곱하기 F-32 되겠어요. 그래서 화씨 온도에서 32도 빼주는 것이죠. 그러면 섭씨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시어스 템퍼러처 해서 CLS로 그냥 영어 네 문자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 FAHR 빼기 요거 빼기 32 곱하기 9분의 5 한 겁니다. 뭐 물론 9분의 5 그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해놨는데 9분의 5 에스터리스크 FAHR 빼기 32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봐라 라는 것이죠. 화씨 온도와 섭씨 온도를 테이블로 생성해 가지고 걔를 우리 명령어 창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뭐 온도 변환표 그리고 화씨 섭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디스플레이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거에 맞는 배열을 갖다가 만들어 내야겠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거를 배열로 받았어요. 이렇게 파 해가지고 32에서 62도까지 올라가는 거. 그 다음 행에는 1행에 이제 요 개수가 있는 것이죠. 몇 개가 있을까? 이게 30 차이지.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아니면 이거 옆에 몇 바이 몇이라는 거 이제 작업 공간에 이렇게 뜨죠. 그거 보면 되는 거고. 세일즈도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행에 쭉 뜨는 거고, 요 FHR은 1행에 쭉 뜨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서 온도 변환표 요거는 이제 우리 모니터에 뜨게끔 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씨 섭씨라는 코드 작성해 가지고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이만큼 띄워 놓은 겁니다. 여기도 스페이스바 이렇게 띄워 놓은 것이죠. 적절하게 띄워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뜨네,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맞추면 되는 겁니다. 테이블이 원소인 FAHR과 CLS를 명령창에 출력을 해주고 원소를 출력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전체 부동 소수점을 8자리로 사용하고 그리고 화씨는 소수점 없이, 그리고 섭씨는 소수점 한 자리를 사용하여 8자리 부동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해가지고 숫자 표현할 때는 파일 프린트F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일 프린트F 이렇게 함수 명 쓸 때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쓴다고 했죠. 다음에 파일 프린트F는 이렇게 퍼센트를 갖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8자리다. 8자리. 그 중에
소수점 안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원소에 대해서는 전체 8자리 쓰는데 소수점 한 자리를 사용하렴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부동소수점이다. 플로팅 밸류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한 칸 띄우라는 명령어가 되겠는 거죠. 테이블에 있는 값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 각각 넣는 거에 대해서 얘는 8자리 중에 소수점 없이, 얘는 소수점 한 자리로 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거는 이제 그때 이그젬플 1-12였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온도 변환표라는 말 나오고 화시 섭씨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칸이 안 맞잖아. 지금 있지? 이렇게 칸이 안 맞아. 그래서 이 칸을 맞추려고 이렇게 퍼센트 4.0, 4.1로 했어요. 그러면 전체 4자리 쓴다라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맞추기 위해서 화시, 섭씨 이렇게 했던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몇 칸을 띄웠냐에 따라서도 또 이게 이제 열에 대해서 이 열이 잘 맞나 안 맞나 이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영향을 주니까 그거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 변화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 거를 봤죠. 이번에 이제 우리 매트랩 드라이브 여기서도 이제 제대로 제공을 해주나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칸을 좀 더 많이 띄워놔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맞추려나 해서 수식 여기 9분의 5로 바꿨죠.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인 겁니다. 이거는 아까 되는 9분의 5가 뒤에다 써놨었지. 이렇게 9분의 5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앞에다 써서 실행을 하는 화면입니다. 했더니 커맨드 윈도우 창에 이거 실행하니까 여기 이제 런 이거 아니 저기 에디터 창에 요런 게 있죠. 이거 뭐야? 실행 화면, 실행 버튼. 실행 버튼 누르면은 커맨드 창에 저절로 이게 찍히죠. 지금 그 에디터를 실행한 거야. 그래서 온도 변환표, 화시, 섭씨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 다음에 파일 프린트 F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떠지는 것이고요. 요걸 맞추려면 이 앞에 있는 여기도 띄워줘도 돼요. 여기 온도 변환표도 띄워주고, 이게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화시도 이렇게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도 맞춰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 그리고 파일 프린트f라는 명령어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거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로 테이블을 받은 거를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지 파일 프린트f, 그럼 이거 세미콜론을 지워. 여기는 지금 2행 1열이 된 거잖아. 그럼 이거 지우면 몇이 되겠어? 1행 2열이 되는 것이죠. 1행 여기가 이제 뭐 가령 20개라면은 21개라면 42개 1행 42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요거 출력 나눠주는 거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거 확인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딱 확인해 보세요. 확인을. 그랬을 경우 요걸 맞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나와지는가 뭐 그런 거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코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들 이제 또 아는 것들도 이제 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어요. 매트랩 변수명 생성하기예요. 그래서 변수명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호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A는 뭐 5다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 변수를 생성하려면은 이 등호 써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명의 첫 글자는 영어의 소문자 혹은 대문자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대문자 또는 소문자 뭐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지. 1, 2, 3, A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당연히 한글도 안 되는 거고요. 뭐 31자까지 쓸 일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반드시 소문자와 대문자는 구별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name과 소문자 name은
서로 다른 변수명입니다.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내장 변수명 그리고 내장 함수명 혹은 이미 지정된 사용자 정의 함수명과 중복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명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내장 변수로서는 answer 우리가 뭐 a 3 곱하기 6 해가지고 엔터 치면은 명령창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뜨냐면 answer 해가지고 6 이렇게 뜬단 말이지. 이건 이제 내장 변수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answer라는 게 그래서 수식을 연산할 때 특정 변수명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수식의 결과가 자동 지정되는 내장 변수명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입실론 해가지고 부동소수점 정밀도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부동소수점 배울 텐데 이 입실론이라는 요것의 약자 써서 입실론인 것이고요. 부동소수점의 정밀도를 갖다가 표시하는 그러한 변수예요. 그래서 EPS는 쓰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음에 파이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주율을 의미한다라는 거에서 3.14259 점점점으로 나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피니트 그래서 수학적 불능 연산으로 0대 1 즉 무한대를 갖다가 표현할 때 INF 쓰고요. 요거 변수명 쓰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난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적 부정연산 즉 0대 0의 결과를 나타내는 비숫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not a number 해가지고 숫자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NaN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i라 허수인 i 그리고 j도 매트랩의 내장 변수인데 얘네들은 그냥 써도 돼요. 써도 돼. i는 3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얘는 3i에다 3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i 또는 j는 루트 마이너스 2를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허수 단위들은 일반 변수명으로 요거는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얘네들은 일반 변수명 못 쓰고 ij는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x는 1 플러스 2a라고 했는데 얘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의되지 않은 함수 또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다 해가지고 뭐가 a가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a는 5라고 그 앞에 요런 말을 써놨으면 이렇게 쓰면 얘는 에러 메시지 안 뜨고 x 값이 몇이 나와질까? 5 곱하기 2, 5 더하기 2 더하기 1이지? 이거 곱하기 같아 지금. 그러면 11이 나와주겠네. a가 5니까 5, 2, 10, 11 그쵸? 그래서 x가 11로 이렇게 나와지겠는데 여기는 지금 a가 디파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에러가 난다라는 겁니다. y는 1 플러스 2i라고 됐어. 그래서 얘는 실수부, 허수부에 해당되는 거지. i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2를 매트랩이 내장으로 내장하고 있는 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i 또는 j는 내장 변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 변수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포문 같은 데에서 i는 0부터 뭐 어디까지 해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돌리잖아. 그래서 i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ij를 많이 쓰니까 얘는 그냥 쓰게끔 해놓은 겁니다. 다음 스퀘어 루트 i 마이너스 j 하면은 5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네. 5 마이너스 8. 왜 i를 5로 지정하고 j를 8로 지정했으니까. 그럼 답은 몇이 나와야 돼? 스퀘어 루트예요. 이거는 루트를 의미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루트 마이너스 3이면은 대략 몇이냐면은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인 거니까 루트 3이 1.732예요. 1.732. 거기에 이거 루트 마이너스 1 이거는 i에 해당된단 말이야. 그래서 루트 0 플러스 실수분은 0이니까 0 나오고 1.7321 해서 i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허수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장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함수야. 함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괄호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해가지고 이렇게 16 쓰면은 얘는 16을 숫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6에 대한 스퀘어 루트 4. 업솔루트 해가지고 ABS 해가지고 마이너스 5에 대한 절대값은 5다. 로그 함수 로그 128 하면은 이건 자연 로그를 의미해. 즉 ln을 의미한다라는 얘기. ln 128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값을 이제 리턴 해주죠. 내장 변수 n스를 써가지고 지금 여기다 뭐 a 뭐 b c 이런 걸 받질 않았잖아. 리턴을 안 했다. 그렇게 받는 변수를 설정을 안 해놨으니까 내장 변수 n스로 나와진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할 때는 로그 10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로그 10 해서 함수 여기다가 사용해 가지고 128에 대한 로그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장 함수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코사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내장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한 줄에 문장 여러 개를 표시하는 그러한 사용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A는 10, 그리고 B는 sin A, C는 cosine A 해가지고 세 줄로 쓴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한 줄에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과제 1에서도 그런 예를 내가 하나 들었었는데 그거는 요런 거를 배운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죠. A는 10 해놓고 세미콜론 찍었어. 그러면 A는 10인데 이 디스플레이 창에 결과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렇죠. 안 보여주죠. 대신에 A는 10이라는 그 값은 A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준 겁니다. 다음에 B는 sin A 그리고 C는 cosine A 해가지고 한 줄에 요 세 개를 갖다가 입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줄에 문장 여러 개를 표시하려면은 이렇게 콤마를 찍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 값과 C 값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그 안에 있는 값을 갖다가 뭐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원주율로 라디안으로 받은 거예요. 라디안으로. 그래서 A는 10, B, C. 그럼 이거는 B를 갖다 생략을 한 것이죠. A 값 보여준 거고 코사인 함수 값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싶은 결과는 그 부분에 세미콜론을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여러 개를 한 줄에 실행하려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를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장점, 진행 중인 작업 상황을 시각적으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잘못 작성한 문장의 수정이 번거롭죠. 세 개 명령어가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한 줄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수정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진행 과정의 결과를 숨기고 생략하면 결과를 표시한다. 요 내용이에요. 다음 문자열 변수 지정입니다. 문자열 변수를 지정할 거예요. 네임 해가지고 매트랩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undefined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렇게 지정하지 마라. 왜 매트랩이 뭐 A는 여기다 A 써도 안 되잖아, 그렇죠? 뭐 A는 5 곱하기 X야. X가 뭔데? X에다가 X를 갖다 이제 지정을 해놨었는데 지정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매트랩 이거 먼저 지정을 해라. 뭐 변수 뭐 숫자냐 뭐냐 이거 지정해라라는 얘기인데 3이라고 쓰면 돼. 그러면 네임에다가 3 들어간 거니까. 근데 얘는 문자잖아. 문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로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네임에다 넣은 거야. 그럼 문자열로 받은 겁니다. 넘버 1, 2, 3 하면 이건 숫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야. 대신에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쓰고서 1, 2, 3이라고 썼어. 그러면 이 1, 2, 3은 120 숫자 123이 아니라 문자야. 문자 1, 2, 3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스키 코드로 이 1, 2, 3과 이 1, 2, 3은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즉 서로 다른 그러한 코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매트랩의 명령창 지우기 명령어예요. 그래서 클리어
클리어 CL 클리어 커맨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지우는 것이죠. 우리 많이 이거 썼어요, 그렇죠? 내가 많이 쓴 걸 보여줬죠. 명령어는 명령줄을 지우고 명령창의 맨 처음 명령줄 위치로 돌아간다. 다음 클리어 명령어는 명령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명령줄은 이렇게 프롬프트 있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놈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 그대로 유지하고, 변수를 갖다가 싹 지우는 거예요. A는 5, B는 작업 공간에 있는 그 변수명을 싹 지운 꼴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거 지우려면 클리어 명령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LC 클리어, 그 다음에 나는 그림까지 지우려고 클로즈 올 이라는 요 명령어까지 같이 계속 스크립트 창에서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나도 졸리고 여러분도 졸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수고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6주차를 마감할까 합니다. 다음 주 7주차 때 또 교재에 있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